안녕하세요. 오늘은 487번 할 차례죠. 487번. 생물에 일어나는 밀도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생물에서 사용하는 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번에 배양 중인 암세포에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밀도 의존성 억제가 일어나지 않아 암세포 분열을 계속한다. 이것은 앞에서 암할 때 설명을 했지, 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상세포는 밀도 의존성 억제 혹은 밀도 의존성 정식을 하게 됩니다. 이 밀도 의존성 억제를 접촉 저지 현상이라 한다 했지. 그러면 이 지문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세포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의 밀도를 의미하게 된다. 참이다. 이번에 배양 중인 동물세포가 세포 분열로 배양 용기 표면에 하나의 층을 형성한 후 세포 분열을 멈추는 현상은 밀도 의존성 억제에 해당한다. 똑같은 얘기인 것이지, 이것은 정상적인 세포이고 이것은 암세포에 대한 것이고, 3번에 개체군의 출생률과 사망률에 밀도 의존적 요인과 밀도 비의존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여기 3번 지문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개체의 밀도가 되겠지. 생태학에서 개체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퀄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밀도는 개체 수에 의존하게 되고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밀도는 개체군의 크기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체군의 크기란 말이 나오거나 혹은 전체 개체 수란 말이 나오거나 혹은 개체군의 밀도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얘는 밀도 의존적 요인이란 말은 밀도 대신에 개체 수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신과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 수의 의존적인 요인들, 정리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밀도 의존적 요인이라 하고, 밀도 비의존적 요인이라 말 그대로 개체와 무관한 요인이란 뜻입니다. 밀도 의존적 요인과 밀도 비의존적 요인에 의해서 개체군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결정이 되게 된다. 참이다. 4번에 열린 개체군의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출생률, 사망률, 이입률, 이출률에 의해 결정된다. 개체군의 크기 변화인 거지.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 수 혹은 개체군의 밀도라 한다 했지. 그러면 출생률이 높아지게 되면 많이 태어나니까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증가한다가 되겠지. 사망률은 감소하게 되면 적게 죽으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는 변화가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개체군이 크기의 변화가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개체군을 닫힌 개체군이라 합니다. 즉 외부의 개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닫힌 개체군이라 합니다. 외부로부터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가 들어오는 것을 이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입률은 증가가 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주를 이출이라 합니다. 이출률은 감소가 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출률이 증가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감소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출생률과 사망률과 이입률과 이출률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은 열린 오픈된 개체군이라 합니다. 그래서 열린 오픈된 개체군에서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이들 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차입니다. 5번에 개체군의 크기가 클 때 밀도 의존적 요인에 의해 출생률을 증가시키거나 사망률을 감소시켜 개체군 성장이 줄어든다. 출생률이 증가가 되게 되면 개체군의 성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다. 또한 밀도 의존적 요인에 의해서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말 자체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답은 5번이다. 다음 문제. 488번. 어떤 호수에서 물부 한 개의 개체군 크기를 조사하기 위해 표식 재포획법을 수행하였다. 표식 재포획법이라 해도 되고 표지 재포획법이라 해도 되고, 이것은 특정 동물 개체군의 전체 크기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표식 재포획법입니다. 왜 특정 개체군이라 했냐면 모든 개체군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즉 얘는 이 동물 개체군이 무작위적 분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동성이 큰 집단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세 환경에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표식 재포획법이 됩니다. 실제로 개체는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인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숫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편의상 이렇게 모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 실제는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는 전부 다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는 흩어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 개체수가 이 개체군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얘가 총 36마리라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개체들을 잡았다. 이것이 1차 포획이다. 이때 포획된 개체 수를 6마리를 하자. 이 1차 포획된 개체 수를 표지를 한 다음에 다시 방류합니다. 방류하면 이 붉은색으로 표지가 된 개체가 골고루 흩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무작위적으로 분포한다라고 가정하고 이동성이 크다라면 그러면 6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섞여 가지고 36마리에 섞여 있으니까 6마리당 평균 1마리꼴로 표지된 것이 존재하겠지. 이후에 방류를 한 다음에 2차 포획을 하되 이때 2차 포획 수는 꼭 6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6마리가 포획이 되었다라고 가정하자. 이 차 포획에서 포획된 개체 수가 6마리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표지가 되어서 다시 2번 포획된 것은 1마리가 되게 되겠지. 재포획된, 다시 포획된, 재포획된 개체 수가 1마리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36대 6은 6대 1과 같지, 그지? 즉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전체 개체 수 대 1차 포획된 개체 수의 비는 2차 포획된 개체 수 대 재포획된 개체 수, 2번 포획된 개체 수 혹은 표식이 달려있는 개체가 2번째 포획된 개체 수.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개체 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전체 개체 수는 재포획된 개체 수 분의 1차 포획된 개체 수 곱하기 2차 포획된 개체 수의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물방개 10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1차 포획 시에 포획된 개체 수가 100마리다. 표식한 뒤 풀어준 후 100마리를 다시 포획했는데 그중 10마리가 표식된 개체였다. 그러면 물방개의 전체 개체군의 크기는 재포획된 개체 수가 10마리인 것이지. 10마리 분의 1차 포획된 개체 수가 100마리, 2차 포획된 개체 수가 100마리, 10분의 만이므로 1000마리가 되겠지. 답은 2번이다. 답은 1번이다. 1000마리. 다음 문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이때 이것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 중에서 여기를 x1이라 하고 여기를 x2라 하게 되면 델타 x란 말은 x는 이축이니까 좌우가 되겠지. y는 이축이니까 위아래가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의 변화량이 델타 x가 됩니다. 여기를 y1이라 하고 여기를 y2라 하게 되면 이 값을 델타 y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델타라 적어도 되고 dx분의 dy라고 적어도 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혹은 dx분의 dy. 이 말은 독해를 하면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분을 만약에 안 배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x2가 무한히 x1으로 수렴해 가게 되면 그러면 dx분의 dy는 여기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이 기울기를 dx분의 dy라 하고 이것이 미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n은 전체 개체수 혹은 개체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dt분의 dn이란 말은 t의 변화량에 대한 n의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그럼 x축에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 t가 되게 되고 y축에 개체수 n이 들어가게 되면 dt분의 dn이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에서의 dt분의 dn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dt분의 dn이란 뜻입니다. dt분의 dn은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량은 시간당 개체당 출생률에서 시간당 개체당 사망률을 뺀 값 대신 얘는 닫힌 개체군에서는 요 흰색만 고려하면 됩니다. 아까 했지? 닫힌 개체군은 출생률과 사망률만 고려하는 것이고 만약에 열린 개체군이 되게 되면 출생률에 이입률을 더해주면 되고 사망률에 이출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입률과 이출률 없이 출생률과 사망률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닫힌 개체군. 출생률, 사망률, 이입률, 이출률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이것은 열린 개체군입니다. 시간당 개체당 출생률에서 시간당 개체당 사망률을 뺀 값이니까 얘는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의 증가율이 되게 됩니다.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 개체군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개체당 개체군의 변화율이 아니고 dt분의 dn이니까 개체수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을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로 구하려면 개체당을 없애주면 되지. 즉 개체군의 크기, 개체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 노란색을 편의상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을 R이라 하자. 얘를 다른 말로 이론적 증가율이라 하자. 이론적 증가율이라 하자. 얘를 동의어가 내적 증가율이라 합니다. 내적 증가율. 조금 전에 개체수는 n이라고 그랬지, n. 그래서 dt분의 dn은 n이라는 함수가, rn이라는 함수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얘는 이론적 증가율이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dt분의 dn이 rn이니까 조금 전에 dt분의 dn은 시간 t에 대한 개체수 n의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는 r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r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자. 양수이다라고 가정하자. 양수란 말은 기울기가 양이란 말은 x축 변인과 y축 변인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상관관계란 말은 x축 변인의 값이 커지게 되면 y축 변인의 값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간 t가 커지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 개체수 n 값이 증가가 되게 돼. n 값이 증가가 되게 되면 rn 값 또한 증가가 되게 되겠지. 즉, 그 말은 이 함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가 되는 그래프란 얘기야. 지금 내가 했던 것이 너무 힘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A와 같은 형태가 바로 dt분의 dn이 rn이 돼. 단 r이 0보다 큰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J자 커브, 지수함수가 되게 됩니다. 얘를 J자 곡선이라 한다. 참고로 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간 t이고 여기가 개체수 n일 때, 이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r 값이 0보다 크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기울기가 증가가 되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지수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R 값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제 R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dt분의 dn이 Rn인데 R이 0이 되게 되면 Rn은 0이 되게 돼. 그 말은 dt분의 dn이 0이란 얘기잖아. dt분의 dn 기울기가 0이란 말은 수평선이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한 n의 변화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되면 얘는 R 값이 0인 경우이다. 이제는 R 값이 음수이다 라고 가정하자. 음수란 말은 음의 상관관계니까 X축 변인이 값이 커지게 되면 Y축 변인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습니다. 기울기의 크기는 절대값이야. 즉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이것과 이것에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숫자만 보게 되면 이 수가 작은데 기울기는 얘가 작다가 아니라 기울기는 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변화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R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Rn의 이 표시는 절대값이라는 뜻입니다. Rn의 절대값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Rn의 절대값은 감소한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프에 기울기가 계속 감소가 되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R 값이 음수일 때 나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힘들면 그냥 잊어버리고 이 그래프 3개 유형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R이 음수이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R이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R이 양수이다. 되겠지? 다음.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이 R을 이론적 증가율이라 했어요. 이론적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이라 합니다. 이론적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이라 합니다. 이론적 개체당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이다. 혹은 내적 증가율이다. 근데 실제 생태계에서는 n 값이 커지게 되면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개체당 제공되는 먹이량이 줄어들게 되고 개체당 주어지는 공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체들 간에 서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개체들 간의 경쟁이 같은 종 내에서, 같은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 간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개체군 내 경쟁 혹은 종 내 경쟁이라 합니다. 그래서 종 내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생리적인 기전들을 통해서 생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개체군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개체를 낳는 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종과의 경쟁도 심해지게 됩니다. 다른 종과의 경쟁을 개체군 간 경쟁 혹은 종 간 경쟁이라 합니다.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피식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기생도 늘어나게 되고 질병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N은 개체 수이면서 개체군 밀도라 한다 했지.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도 의존적 요인이라 합니다. 밀도 의존적 요인 중에 종래 경쟁과 생식률의 저하는 같은 개체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적 요인이라 합니다. 종간 경쟁, 피식, 기생, 질병은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적 요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밀도 의존적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체군의 크기와 무관한 것들을 밀도 비의존적 요인이라 합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의미합니다. 다 적을 수는 없고 예를 들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혹은 화산 폭발이라든지 혹은 산사태라든지 이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개체군의 크기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밀도 비의존적 요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인 밀도 의존적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생식률이 떨어지니까 출생률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종간 경쟁이 심해지고 많이 먹히고 기생 질병이 늘어나니까 사망률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의존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출생률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개체군 증가율이라고 하는 단어에 시간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이라는 개념은 얘는 치워도 됩니다. 실제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이라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보게 되면 dt분의 dn이 r 곱하기 k분의 k-n 곱하기 n이라는 함수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얘는 r 곱하기 1-k분의 n 곱하기 n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개체군에서 dt분의 dn이 rn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얘는 밀도 의존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되게 됩니다.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이것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개체군을 밀도 비의존적 개체군이라 합니다. 밀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밀도 비의존적 개체군이라 합니다. 반면 이 함수에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것을 얘는 밀도 의존적 요인이 작용하는 개체군이고 그래서 이들을 밀도 의존적 개체군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R은 내적 증가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R 곱하기 K분의 K-N, 얘는 1-K분의 N이라 하면 되겠지. 얘는 실제 증가율이라 합니다. 실제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 얘는 이론적 증가율이고 얘는 실제 증가율입니다. K분의 N을 환경 저항이라 합니다. 그러면 N 값이 크면 K분의 N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글로 적으면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면 환경 저항이 커진다가 되게 됩니다. 환경 저항이 커지게 되면 R 곱하기 K분의 K-N, 이렇게 적는 것이 편할까? R 곱하기 1-K분의 N 값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진다가 되겠지. 그래서 밀도 의존적 개체군에서는 N 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 증가율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개념은 외울 수 있겠지? 다음 K는 뭐냐 그러면 얘는 어떤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개체 수를 말합니다. 얘를 환경 수용 능력이라 합니다. 얘를 환경 수용 능력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식 다 외워둘 수 있겠지? 다음 dt분의 dn은 t에 대한 n의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게 되면 얘는 k분의 r 곱하기 k-n 곱하기 n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A와 B의 합이 항상 일정한 수를 가질 때 y equal a 곱하기 b에 대한 함수의 특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합이 10인 정수일 때 a, b의 곱에 대한 함수는 1 곱하기 9, 2 곱하기 8, 3 곱하기 7, 4 곱하기 6, 5 곱하기 5, 6 곱하기 4, 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은 9가 되고 16이 되고 21이 되고 24가 되고 25가 되고 다시 24, 21, 16, 9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에서의 특징은 A와 B가 같은 수일 때 값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A와 B가 같을 때 Y가 최대값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Y는 0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똑같은 함수인 거지. K-N 더하기 N은 항상 K, 환경 수용 능력 상수입니다. 항상 일정 수를 만족하고 일정 수를 합이 일정 수를 만족하는 두 수의 곱인 함수가 되게 돼. 그래서 n에 대한 dt분의 dn의 값은 조금 전에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즉 n이 0이거나 k-n이 0일 때
k-n이 0이란 말은 k가 n과 같다는 뜻이지. 이때 dt분의 dn 값은 0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a와 b가 같을 때 y가 최대값이 됩니다. k-n이 n과 같을 때니까 n이 2분의 k일 때 이때 y가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n이 2분의 k일 때 얘는 k이지. 이때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9, 16, 21, 24, 25처럼 증가가 되는 것이니까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되 증가되는 폭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게 되고 다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거울상 대칭인 쌍곡선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n에 대한 dt분의 dn의 값입니다. 그 말은 dt분의 dn은 시간 t에 대한 n의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k에 도달될 때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계속 커지다가 이때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 시그모이달 커브, S자 커브의 이론적인 변곡점은 중앙값입니다. 이 중앙값에서 변화량이 가장 크다.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변곡점 2분의 K가 되게 된다. 2분의 K에 도달될 때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2분의 K를 넘어서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게 된다. 그래서 S자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기울기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실제 R 값이 0인 것이지 실제 R 값이 0 dt분의 dn이 0이 되는 것은 K에서 dt분의 dn이 0이 되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선이 K를 의미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그래프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 그래프의 경우에는 얘는 dt분의 dn이 R 곱하기 1-K분의 N 곱하기 N의 함수이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n이 2분의 k일 때 이때 dt분의 dn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dt분의 dn만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r 곱하기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 n이 2분의 k일 때 dt분의 dn이 최대가 되게 된다. 이때 dt분의 dn은 시간의 변화당 개체군의 크기의 변화가 되는 거지.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이 됩니다. 다시 얘는 dt분의 dn이니까 시간당 개체군 증가율이고 여기에서는 얘는 실제 아까 적었지 시간당 개체당 개체군 증가율이고 얘는 개체당이 들어가고 얘는 개체당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답지 지문을 보면 1번에 기억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인 환경 저항을 나타낸다. 기억의 경우에는 수용 능력 K를 의미하는 것이지 환경 저항이 아니다. 환경 저항은 K분의 N을 환경 저항이라 한다. 2번에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가 구간일 때보다 나 구간일 때 개체 간의 경쟁이 더 약하다. 가 구간은 개체 수가 적은 것이고 나 구간은 개체 수가 많은 것이지. 실제니까 B가 실제가 되겠지. A는 이론적. 그럼 여기에서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경쟁은 더 심해지겠지. 개체 간의 경쟁이 더 약하다가 아니라 경쟁은 더 심해지게 된다.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 나 구간의 단위 시간당 개체 수 증가율은 0이다. 이론적 생장 곡선 A이지. 여기에서 나니까 이때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간당 개체 수 증가율 R 값이니까 R 값은 0이 아니다 이지. 양수이다. 4번에 실제 생장 곡선의 경우 라 구간에서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환경 저항은 K분의 N을 환경 저항이라 하는 거야. 라 구간의 경우에는 여기는 N이 K인 것이지. 그러면 환경 저항은 K분의 N인데 N이 K니까 K분의 K로서 환경 저항이 1인 구간이지, 그지? 그래서 옳지 않다. 환경 저항이 가장 큰 구간이다. 5번에 환경 저항이 없다면 B 곡선은 A 곡선으로 바뀐다. 환경 저항이 없다면 여기에서 환경 저항이 없다는 말은 DT분의 dn이 R 곱하기 1-K분의 N 곱하기 N에서 K분의 N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K분의 N이 0이 되게 되면 DT분의 dn은 Rn이 되는 것이니까 B가 A로 바뀐다. 이게 참이 되겠지. 답은 5번이다. 다음 490번에 개체군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나무류는 R 전략 생물에 해당한다. 여기 R이 아까 했던 그 R입니다. 내적 증가율을 말합니다. 참나무의 경우에는 얘는 극상에 등장하는 음수로서 R 전략 생물이 아니라 K 전략 생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로지스트형 성장 곡선은 로지스트형 성장 곡선이라 해도 되고 S사 곡선이라 해도 되고 환경 수용 능력을 반영한다. 환경 수용 능력은 K라고 했지, 그지? 를 반영한다. 참이다. 3번에 개체 간의 경쟁이 심할수록 균등한 분포 패턴을 보인다. 경쟁이 심하니까 개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균등한 분포 패턴을 보인다. 참이다. 4번에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겨울의 극심한 한파는 한파니까 환경 요인이지
이와 같은 환경 요인은 밀도 비의존적 요인에 해당한다.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1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